안녕하십니까, 최경입니다. 제가 그저께인가 뉴스를 하나 봤습니다. 그 뉴스 내용을 보고 좀 생각할 게 많아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어느 승객이 버스 기사의 고충을 이야기한 것 같은 내용의 기사였는데요. 승객이 자리에서 운행 중에 자주 일어나니까 기사가 앉아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승객이 말을 듣지 않고 계속해서 일어나니까 기사가 몇 번 하다가 화를 냈다, 그렇게 화를 냈다라는 내용이었고, 기사한테 불이익을 주는 내용이 아니고 기사가 고생을 한다라는 내용의 그런 기사를 제가 봤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굉장히 오래된 문제고, 특히 시내버스나 일반적인 버스를 하는 수많은 기사가 겪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또한 해결되고는 있다고 하지만 사실은 굉장히 더디게 되는 문제이기도 하고, 책임 소재에 관한 문제이기도 하고, 좀 복잡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처음에 그 버스 회사 입사한 지 8년 전에 회사에서나 저희 동료 간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운행하는 버스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기사가 책임진다라고 저희가 교육을 받았습니다. 회사나 이런 교육단체에서 또 그렇게 교육을 했고요. 그래서 버스에서 정류장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운행 중에 일어나서 브레이크를 밟거나 해서 넘어지거나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기사가 다 책임을 지고, 기사가 책임진다는 얘기는 회사에서 처리를 해준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그렇게 끝나면 되느냐? 그건 아니고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기사한테 중징계가 내리는 게 현실입니다. 그만두는 사람도 있고, 근무 카트 당하는 사람도 있고, 벌점 이런 건 다반사로 받고요. 저도 그런 쪽에 있었던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신호등이 멀리 보였고, 시골길이다 보니 속도를 거의 한 60 정도 내고 달리던 상황이었고, 신호등 지나서 정류장이 있었고요. 보니까 그 신호등 바깥에 경찰이 있더라고요. 단속하는 경찰이 있었는데, 신호등에서 제가 쓰려고 브레이크를 쭉 밟는 와중에 할머니 한 분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버스는 한 번에 쭉 밟고 쓰는 게, 이 브레이크를 여러 번 나눠 밟거든요. 살짝 다시 밟아야 되는데 그걸 밟지를 못했습니다. 왜냐면 그렇게 할머니가 넘어지면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대충 그냥 젊은 사람이 넘어져서 일하는 거하고, 이 연세 특히 한 50대 60대 아주머니 여자분들이 넘어져서 골반을 다치면 치명타입니다. 물론 남자들도 마찬가지지만 이건 그냥 사표 써야 됩니다. 왜냐면 금액이 당장 몇백만원, 돈 천만원 그냥 되거든요. 제가 그래서 브레이크를 밟지를 못했어요. 왜냐면 밟으면 넘어질까봐. 그래서 결국 빨간불에 통과를 했고, 경찰이 저를 잡았는데, 제가 자초지종을 설명했는데 경찰이 봐주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벌금도 냈고, 벌점도 그 당시에 10점도 맞았고, 그런 적도 있었고, 좀 다른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물론 제 주변 동료들도 굉장히 많았고, 그것 때문에 사표 쓰고 나간 분도 봤고요. 저는 이런 경우를 지금까지 보면서 참 답답한 게, 그 법이라는 게, 정부라는 게 정말 답답함을 많이 느껴요. 자,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버스에서 타시면 운행 중에는 절대 일어나면 안 됩니다라는 문구를 많이 보실 겁니다. 안내 방송도 사실 많이 해요. 시내버스 같은 경우는 좌석제가 아니기 때문에 입석이 있으니까 차가 완전히 정차하면 움직이세요라는 글도 있습니다. 손잡이를 꼭 잡으세요라는 글도 있고. 그러면 버스가 정상적으로 운행을 하고 정상적으로 브레이크를 쓰잖아요. 신호등도 마찬가지고 정류장도 마찬가지고, 물론 법에서는 몇 미터 전방에서 속도 얼마 이하로 이렇게 서라고 하는데, 사실 현실적으로는 거의 불가능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대부분들 자리에 앉거나 손잡이를 잡으면 웬만한 그런 연세 드신 분들도 다 그렇게 버틸 수 있을 정도로 운행을 사실은 많은 분들이 해요. 또 이러면 어떤 사람은 과격하던데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는 특별한 경우이고 그런 사람이 그런 거지, 그런 거를 일반화시켜서 얘기하면 안 되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운행을 합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게 무엇이냐면, 일어나면 안 되죠. 또 일어났는데 기사가 정상적인 속도로 신호등 앞에 브레이크 밟다가 못 잡아서 넘어지거나 이러면 이거 법적으로 처리를 해주면 안 됩니다. 보험 처리를. 이거를 계속 해주니까 사람들이 그런 문구나 이런 거에 대한 제재감을 못 느껴요. 이해되시죠? 계속 이렇습니다. 특히 제가 운행을 해보면 60대 이상, 70대 이상 이런 노인분들은 100명이면 99명 이렇습니다. 특히 시골 분들은 뭐 볼 것도 없습니다. 그냥 이렇습니다. 기사가 처음에는 저도 되게 친절하게 얘기를 많이 했어요. 앉아주세요. 안 듣습니다. 왜 안 듣냐? 귀가 안 들리는 분도 많고, 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러는 분도 많고, 그래서 저도 화를 많이 냈습니다. 사실 왜 그러냐면, 그분이 넘어지면 모든 책임이 저한테 오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저는 정부의 법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운행 중에 어떠한 경우라도 운행 중에 자리가 있는 상태에서, 착석에 있는 상태에서 운행 중에 차가 완전히 정차하지 않으면, 일어나면 보험 처리를 해주면 안 됩니다. 그러면 해결이 안 돼요. 또 손잡이를 잡고 서 있는 분이 차가 완전히 정차하지 않았는데 손잡이를 놓거나 발을 움직이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걸 또 보험 처리 해주면 안 돼요. 그러면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뀌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기사한테 그런 계속 책임만 전가해봐야 기사들은 어쩔 수 없이 배운 게 도둑질이니까 그냥 해야지라는 생각하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물론 요즘에는 유튜브나 이런 분들이 많이 개선점을 많이 해서 요즘에는 무죄 판결을 받는 경우도 상당히 지금 많아지고, 사실은 그렇게 해도 일반적인 저희 기사들이 회사라는 큰 조직 앞에, 저희는 조그만하잖아요. 그러면 회사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면 사실은 저희가 그거를 반발을 하고 저희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되게 약해요. 이게 현실적인 이야기죠. 너무 그것 때문에 이용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도 하고, 이건 제도적으로 개선을 해주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요즘에 광역버스 같은 경우는 좌석이 있기 때문에 운행 중에 서 있는 경우는 없죠. 그런데도 광역도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지금 많고요. 특히 어느 때가 가장 위험하냐면, 길이 내리막길이라고 하죠. 내리막길 있는 상태에서 신호가 걸리는 경우에, 그러면 저희가 버스를 아무리 천천히 운행을 해서 신호 앞에 쓴다 해도 결국에는 브레이크를 밟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그 순간에 맞으면 대부분 아무리 젊은 사람도 몸이 앞으로 쏠려요. 나이 먹은 사람들은 불을 보듯 뻔하죠. 뭐 시내버스는 오죽하겠습니까? 이거는 정말 제도적으로 먼저 하고, 또 하나 시민들한테도 이런 홍보를 나라에서 직접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회사에서 그런 홍보를 하면 될 거 아니냐 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지만, 여러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버스 회사라는 조직은 굉장히 수동적인 조직이기 때문에 능동적으로 움직이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보조금을 받고 움직이는 조직이잖아요. 그러니까 특별한 일이 없거나 없게만 하면 나라에서 계속 보조금을 받으면서 운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개인에서 자기의 권리나 이익이나 이런 걸 하려고 나서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정부에서 그런 일을 할 만한 조직들이 해줘야 되는 경우가 사실 많이 있어요. 제가 볼 때는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이나 대부분 버스노조나 한국노총이 있지만, 이런 노동단체가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좀 해야 되는데, 참 이것도 안타까워요. 제가 볼 때는 왜 그런지는 본인들이 알겠지만, 이런 상급단체들도 이런 면에서 개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선진국이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아요. 저도 그렇게 사실은 좀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부분에서는 개발도상국 정도밖에 안 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버스 운행을 하면서 교통문화에 대해서도 앞으로 종종 말씀을 드릴 텐데, 정말 제가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그러한 일들을 또 해결하는 것도 한쪽에 상당히 불리하게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이 건도 이런 건도 보면 기사한테 엄청 불편해요. 왜냐하면 일반 사람들은 신고하고 민원 넣고 이런 많지만 일반적인 기사들은 그걸 반박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어요. 회사에서 듣는 거 해명하는 거 말고는 제가 아니다, 너 왜 그렇게 했어, 당신은 왜 그렇게 했어 라고 제가 반발하고 저희 권리를 주장하고 무고를 얘기하고 할 그런 게 사실은 기회가 거의 없습니다. 이게 저는 약자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갑질이지 뭐가 갑질이겠습니까? 이건 제도적으로 그렇게 만들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일어서면 안 됩니다. 첫째는 본인을 위해서도 그렇고요. 돈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다치면 생활이 당장 불편하잖아요. 특히 연세 드신 분들은 그렇게 한번 넘어져서 골반 다치면 죽을 때까지 못 일어나는 건 이건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도 일어납니다. 어차피 눌러주고 정류장에 쓰면 일어나서 내려도 기사들이 뭐라고 안 해요. 그리고 안 써주면 신고하면 되잖아요. 무조건. 왜 일어나서 그렇게 하냐고. 이거 기사를 도와주는 게 아닙니다. 그건 생명부지의 기사를 엿먹이려고 하는 똑같은 행동입니다. 다시 한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단 한 분이라도 인식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운행 중에는 절대 일어나시면 안 됩니다. 벨이 다 있잖아요. 어떤 분들은 벨이 내 손에 안다라는 핑계를 대시는 분도 있습니다. 핑계입니다. 변명이고. 버스 안에 보면 엉덩이만 조금만 일어서도 다 벨을 누를 수 있는 위치에 벨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안다면 눌러달라고 하면 돼요. 없으면 차가 잠깐 정류장 가기 전에 신호등 이런 데 쓸 때 잠깐 눌러도 되고, 제발 누르고 일어나세요. 그리고 손잡고 서 계신 분들도 버스가 완전히 정차하기 전에 발을 떼시면 안 됩니다. 대부분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남자분들도 요즘에 그렇지만 여자분들은 기본적으로 백 하나씩 들고 있잖아요. 백만 들고 있습니까? 한쪽에는 핸드폰 들고 있죠. 어떤 분들은 2개씩 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시장 바구니 들고 있죠. 일반 바구니 들고 있죠. 여러분들이 버스를 타고 한번 자세히 한번 보세요. 또 그분들이 아차 놓치면 못 잡습니다. 잡을 수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남자들 같은 의외로 보면 그렇게 양손을 못 움직일 정도 들고 있는 경우가 사실은 많지 않은데, 여자분들은 사실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자세히 한번 보세요. 이게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제가 현직 버스 기사 입장에서 모든 버스 기사를 대변하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답답한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분이라도 개선이 된다면 다행이고요. 이런 것들이 좀 더 우리의 생활이나 우리의 의식을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냥 모른 채 하고 지나간다고 그냥 그러면 되지라고 해서 그냥 해결될 수 있는 문제들이 아니잖아요. 그 피해는 분명히 여러분한테 갈 수도 있고 당장 기사들한테 피해가 가는 거고요. 그래서 꼭 좀 생각을 해주셔서 일어나시면 안 돼요. 버스가 정차하면 일어나세요. 궁금하면 기사한테 물어보시고, 요즘에는 방송만 잘 들어도 됩니다. 이어폰 다 끼고 방송 안 들린다고 그렇게 소리 지르면, 그렇게 자꾸 얘기하시면 안 돼요. 방송을 들으라고 하는 겁니다. 기사들이 운전하면서 일일이 좌석에 가서 그분이 어디 내릴 줄 알고 일일이 얘기를 합니까? 자가용 기사도 아니고 어디 내려주세요 이렇게 한다고 기사들이 그 많은 사람을 상대하는데 다 기어가고 그걸 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들으셔야 되죠. 이건 들으라고 방송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세금으로. 그렇게 안 듣고 하시면 그건 여러분 손해인 거죠. 제가 왜냐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얘기를 하고 싶은데 자꾸 감정적으로 치우치는 것 같아서 이야기를 이쯤에서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운행하는 차가 완전히 정차하지 않으면 일어나지 마세요. 그게 운전기사를 도와주는 거고 그게 절대적인 겁니다. 제 얘기가 여러분의 생활과 생각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